안녕하세요, 여러분. 대한민국 식품 명인과 함께 우리 전통 식품의 비법을 배울 수 있는 식품 명인 온라인 체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체험의 진행을 맡은 MC 레이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식품 명인 제77호이며 식혜 제조 분야 최초 명인인 문한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인님, 오늘은 명인님의 식혜 만드는 비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통 식혜 제조법에 대해 소개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만드는 식혜는 조선시대 소문사설 문헌에 근거해서 제조하고 있는데요. 현대적인 식혜의 경우에는 쉽게 인공 첨가물을 넣어서 제조하지만 저희 식혜는 60도의 은은한 온도에서 5시간 동안 자연 당화 공정을 거쳐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면 밥알이 뜨고 밥알이 자연스럽게 부풀어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게 되고요. 전통 방식 그대로 겉벌이 엿기름을 넣고 독특한 풍미를 내어 자연적이고 시원한 단맛이 나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정성도 정성이지만 역시 자연 그대로의 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원재료의 품질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기도 이천에서 경작한 쌀로 식혜를 만들고 있고요. 엿기름을 짜는 데 사용되는 겉벌이는 전라북도 군산에서 재배하고 있는 보리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산으로만 제조를 하니까 더 믿을 수 있고 맛도 좋겠네요. 그렇죠. 무엇보다 식혜는 우리 전통 음료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땅을 기반으로 한 원료를 통해 최적의 맛과 질을 구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전통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국산 원료를 쓰는 게 맞고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무슨 외국에서 들어온 게 없었잖아요. 네, 그렇군요. 그런 깊이 있는 의미가 있었던 거를 지금 알게 됐는데, 그러면 명희님, 우리가 좋은 원료를 쓰는 것도 좋지만 또 나쁜 원료를 쓰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전통 식혜에 색소나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필요한 원료만을 사용하고 그 안에서 자연스러운 빛깔과 보존력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식혜는 기본적으로 발효 음식이다 보니 전통적인 방법대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런 요소들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전통 방식에 모든 정수가 담겨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혹시 이 외에도 우리가 식혜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야 할 내용이 있을까요? 옛날에 우리 그 잔치집에는 빠지지 않는 음료가 식혜였습니다. 이유는 못 먹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소화제가 필요한데 식혜가 이 소화제 역할을 했습니다. 엿기름이 소화 기능을 도와주기 때문에 복부 팽만이나 구토, 신물의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에 가면은 꼭 할머니께서 식혜를 해주셨거든요. 그게 도움이 됐나 봅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피로 회복에도 효과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또 밥알이 포도당의 그 피로 회복을 돕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숙취 해소나 갈증 해소 등등 많은 긍정적인 효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명희님께서 우리 전통 식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려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만들어 볼 이 체험 키트로도 그런 식혜의 맛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여러분이 집에서도 쉽게 전통 방식으로 식혜를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알맞게 구성했습니다. 네, 저도 빨리 체험해 보고 싶은데요. 그럼 체험 키트의 신청 방법과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명희님과 체험을 시작해 볼 텐데요. 제 생각에는 식혜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발효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실제로 발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1차적으로 엿기름을 15도 이하의 물에 15시간 이상 침잠으로써 보리 엿기름에 잠재하고 있는 알파, 베타, 아밀로스의 자연스러운 효소를 뽑아내는 발효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엿기름 추출액을 은은한 온도에서 2차 발효를 한 뒤 질거나 너무 되지 않은 고두밥과 혼합하여 자연적인 3차 발효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로 당화라는 공정입니다. 이 당화 공정은 반드시 온도와 시간 관리가 필요하며 이 과정이 식혜의 향미를 결정짓는 주요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그 정성이 느껴지는데요. 제가 알기로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체험하시는 분들이 실제 전통 식혜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아까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영상으로 보니까 우리 전통 식혜가 얼마나 건강한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식혜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음료지만 실제로 전통적인 과정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큰 지혜를 가지고 식혜를 만들어 오셨다는 걸 조금이나마 전달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보고 나니까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볼 체험 키트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요. 명희님, 그럼 저희 체험 키트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시작해 봅시다. 네. 여기 전통 식혜를 만들 수 있는 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떤 구성품이 있을지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엄청나게 알차게 내용물이 되어 있어요. 이 키트 구성의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요? 좀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 식혜 만드는 데는 그 원료가 크게 나눠서 쌀과 엿기름, 약간의 설탕, 이게 답니다. 자, 쌀은 우리가 경기도 이천에서 직접 경작한 쌀입니다. 이천 쌀입니다. 네. 요거는 그 보리를 싹을 내서 말린 것을 엿기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약간의 설탕. 네. 그리고 요거는
우리 그 고객님들이 쉽게 먹을 수 있게끔 농축액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명희님, 저는 이 농축액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일단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 국내 최초로 만들어서 특허도 받았고요. 이 안에는 밥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우리 고객님들이 드시기 편하게 물만 희석해서 드시면 되고요. 네. 이게 곱하기 4 내지 5로 물을 희석하면 됩니다. 아, 1대 4 혹은 네. 1대 5 정도로 희석을 네. 하면 뚝딱이겠네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추석이나 명절에 이거 한 병이면 뭐 웬만한 그 가족은 다 먹을 수가 있죠. 오, 그러네요. 네. 명희님, 저희 앞에 지금 키트가 있고 여기 내용물이 옮겨져 있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걸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엿기름을 침지해야 됩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15도의 물이 그러니까 온도가 15도 이하의 침지를 해야 됩니다. 이상이 되면 안 되군요. 예, 이상이 되면 이 엿기름에서 열이 나요. 음. 그래서 잘못하면 여름철에는 쉴 수가 있어요. 침지하면서. 그 침지를 하고 그 다음에 15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엿기름을 짭니다. 네. 예, 짜서 짠 물을 그대로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밥을 고두밥을 쪄야죠. 네. 고두밥을 짓고 그리고 그 고두밥이 되어진 데다가 엿기름 가라앉은 그 윗물만 이렇게 따라서 네. 60도에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당화를 하는 거죠. 예. 그러고 나면 밥알이 뜨기 시작합니다. 네. 예. 그러면 기호에 맞게 설탕을 이렇게 부으면 돼요. 아, 나는 좀 달게 먹고 싶다. 난 단 게 싫다. 예. 그렇게 되면 설탕을 안 넣어도 이렇게 찍어 먹어 보면 당도가 느껴져요. 근데 졸이면 조청이 되지만 네. 보통 졸이지 않잖아요. 식혜를 그쵸.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끝내고 설탕을 넣고 한 소끔 끓여줍니다. 그게 식혜의 완성이에요. 그러면 맛있는 식혜가 되는 거군요. 예. 와, 드디어 전통 식혜가 완성됐습니다. 빨리 시음해보고 싶은데요. 근데요, 명희님, 이렇게 완성된 식혜를 보관해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식혜는 뜨거울 때 맛도 좋지만 식혜가 요즘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식혜가 오래 가질 않아요.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좀 더 그렇죠? 예, 그래서 식혜는 한 소끔 탁 끓여주고 가능하면 빨리 먹어야 돼요. 신선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 만약에 또 장기간 보관을 하려면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끓여서 실온에서 식혀서 식은 놈을 냉장고에 둬서 그래도 며칠 못 가요. 저희가 만든 식혜가 이렇게 차려 있어요. 지금 한과도 앞에 있는데 시음을 저는 빨리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그럴까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식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 있어요. 식혜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이요? 너무 궁금한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식혜를 차갑게 보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혜를 용기에 담은 후 잣이나 대추 등 고명으로 올려놓고 섭취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식혜를 어느 때 제일 즐겨 드세요? 저는 아무래도 좀 시원한 식혜는 여름철에 가장 많이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역시 식혜 드실 줄 아시네요. 제가 거기에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네. 여름에는 얼음을 띄워서 먹거나 약간 슬러시 스타일로 만든 후 먹어보세요. 식혜 고유의 풍미와 갈증 해소 등에 정말 좋습니다. 그 외에도 술을 드신 날에는 숙취 해소를 위해 아침에 공복 상태 식혜를 드셔보세요. 마시면 속이 편해집니다. 그렇군요. 술을 마시면 다음날 약간 해장을 식혜로 하는 느낌. 저 한번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희님께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주셔서 더욱 맛있게 시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진짜로 한번 먹어볼까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네, 맛있죠? 진짜 달고
우리 그 전통 한과랑 드시면 더 맛있어요. 한번 아. 드셔보세요. 한가도 한번 네. 먹어볼까요? 저는 예쁜 분홍색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제가 어렸을 때 이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커서 먹어도 아주 맛있네요. 그거 먹고 식혜가 땡길 거예요. 이렇게 바삭하게 먹고 이 식혜를 딱 마셔주면 저는 약간 먹고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한기 명인님과 함께 전통 식혜 만들기 키트 활용한 체험을 진행해 봤는데요. 오늘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전통 식혜를 만들 수 있어서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명희님과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식혜를 사 먹는 경우는 많지만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고 거기다가 정통 방식으로 체험을 해보는 게 처음이에요, 저도. 이런 경험이 또 꼭 특별한 어딘가로 가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간단한 키트만으로도 누구나 어디서든 체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식품 명인으로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앞으로 우리 전통 식혜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또 주변에서 자연스럽게 소비되는 시대가 열리면 그만큼 많은 나라의 우리나라 전통 문화, 전통 식품이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식품 명인 온라인 체험 프로그램의 MC를 맡은 레이나였습니다. 문한기 명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